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타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가 절반 가까이나 돼서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선별진료소. 아침 일찍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길게 줄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확산세가 멈추질 않으면서 불안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출장 다녀왔는데 이제 올라가는 버스에 옆자리에 이제 인도 가족들이 타고 있어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받으러 왔습니다. 광주에서 오늘 하루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19명으로 어제 21명에 이어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 하루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이후 45일 만입니다. 더욱이 광주에서 이달 들어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47% 이상이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경위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와 유흥주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산발 감염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동이 잦아지는 여름 휴가철,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타시도 확진자와의 접촉, 그리고 유흥시설에서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 등 방역 당국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한 시민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재차 당부하는 한편 확진자를 상대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는 등 지역 내 감염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화순, 곡성 등 전남 17개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고 내일 오전에는 담양과 구례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지난해 섬진강 일대 발생한 물난리 피해의 원인이 아직도 결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섬진강댐 방류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재라는 주민 측의 주장과 또 천재지변이라는 수자원 공사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는 광주와 전남 지역, 그중에서도 구례와 곡성 등 섬진강 일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 소도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차고 뭐고 다 놔둬보고 그 새끼 살리려고 그 막 새끼 애미는 놔둬보고 새끼 그 막 금방 나온 걸 뻗은 저 뚝으로 올라왔어요. 뚝. 섬진강 뚝으로 하고 차에다 놔두고 아마 100마리 가까이는 죽었어요. 100마리 가까이는. 응. 등록도 안 되는 소들도 많이 죽고 그렇죠.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섬진강 댐에서 장마 기간에도 사전 방류를 해놓지 않다가 비가 오자 초당 1,800톤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민들 주장과 200년 혹은 3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집중호우 때문에 일어난 천재지변이라는 수자원 공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저희가 그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기록적인 그 극한 강우가 내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를 강우 상황에 대비해서 수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전문 기관에 인재인지 천재인지를 가리는 용역을 맡겼고 지난 2일 그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수자원 공사가 홍수 피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댐 관리를 잘못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의 잘못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제6항 댐 운영 분석 항목을 보면 수자원 공사가 홍수 시 댐 관리 규정을 준수는 했다며 급격한 댐 방류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습니다. 홍수식 댐 관리 규정은 준수했으나 이 댐 구조상
홍수 조절 용역 구조로 홍수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면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하고 인재나 관제라면 피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용역 중간 보고서는 이도저도 아닌 구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재로 가면은 배상해야 되는데 자연재로 가면 보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얘기는 지네들은 은연중에 이제 그 저기를 본 거죠. 보상을 보는 거죠. 자연재해를. 최종 용역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 결과에 따라 책임의 주체와 배보상의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 서비스 대상의 호남대학교가 2년 연속 AI 특성화 부분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혁신 교과 과정 개편 등을 통해 전교생을 AI 융합 인재로 양성해온 공로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AI 특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과 산학 협력을 통해 AI 중심 도시 육성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광주경찰청장에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준철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해남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1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교태 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발령됐고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유임됐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아와 KT의 경기가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프로야구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두산과 주말 경기를 치렀던 기아는 최근 두산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 경기를 취소하고 선수단 전원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고척과 잠실 경기도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는데 코로나19 여파가 프로야구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각국의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ACC 특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ACC 특별 투어에서는 참가자들이 문화전당의 각기 다른 공간을 산책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태국과 인도 등 매달 주제별로 아시아 각국의 전통 공예 시간도 마련됩니다.